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입니다. 날씨는 적당한 기온입니다. 요즘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도 많이 찍어서 할 얘기는 사실상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그 명태 축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옛날에는 그 고성 그쪽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 명태가 하도 많이 잡히니까 이제 제철에 명태 축제를 열었죠. 근데 이제 양양에도 이제 양양 송이가 또 맛이 좋고 많이 생산이 돼서 양양 그 송이 축제도 열리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의 명태가 나지 않는데도 명태 축제를 그대로 이어간다. 이제 명태가 10년 가까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명태 축제를 명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명태 축제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축제를 그대로 열겠다. 그래서 올해는 명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양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송이가 없더라도 양양에 그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잖아요. 양양 송이 축제라고 이제 축제 이름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내년에는 또 기온이 괜찮아서 또 송이가 많이 나면은 또 송이 축제로 그대로 이어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명태는 거의 10년 가까이 얼굴이 보기 힘듭니다. 그 명태는 이제는 다시 많이 생산되기는 힘들다. 송이 축제는 올해만 이제 흉년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올해 이제 많이 생산이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명태 축제처럼 명맥은 그냥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 특별히 이제 제철이 되면은 영덕 대게 축제니 대해 축제니 쭈꾸미 축제니 축제니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산이 안 되는 지역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른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하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전에는 대하 축제를 해서 옛날에는 그 강화도라든가 그쪽에 제부도 강화도 그쪽에 이제 대하 축제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대하 먹으러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하고 다른 데도 또 대하가 많이 나지요. 강경 그쪽으로. 강경 젓갈 축제 그런 데도 있고 또 그 공주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알밤 축제를 합니다.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서 이 가을이면은 많이 해요.
그래 축제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에는 힘듭니다. 하기야 휴일이 아니면 가기 힘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휴일밖에 갈 날이 없으니까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제 분들은 평일날에 가는 게 편해요. 평일에 가면은 휴일만침 사람도 북적거리지 않고 또 교통도 덜 밀리고 하니까 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저 서해안 쪽에는 저기 잘 가보지 않았어요. 백령도 같은데 뭐 배를 타면 3시간 이내야 간다고 그랬는데 꽤 먼가 봐요. 강릉에서 울릉도나 가는 시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가 봐요. 그 인천 여객 터미널에서 백령도까지 3시간이 걸린다. 강릉에서 저기 울릉도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멀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백령도라든가 그 서해안 쪽에 섬은 한번 안 가봤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국내는 뭐 많이 댕겨봤지만 지금이 원래 그 10월달 그 다음에 봄에는 5월달, 10월달이 가장 돌아다니고 놀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그 5월달, 10월달 넘어가면은 조금 춥던지 덥던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축제에 가면 사람 구경할 뿐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에 뭐 금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좀 해볼까 뭐 어디 투자를 좀 해볼까 이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더 내리면은 좋겠죠. 여기서 금리가 한 단계 더 내리면은 투자할 만하죠. 이자가 싸니까. 근데 지금의 여기서 더 내릴지 안 내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더 내린다면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투자를 했다가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언제까지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서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왜냐? 옛날같이 그 경기가 일정하고 경기가 좋을 때 그때는 이자 그 변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할 만하죠. 그렇지만 요즘같이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오락가락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죠. 세상 경기라든가 세상살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뭐이든지 오락가락 하잖아요. 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될지. 변화무쌍한 것이 지금의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옛날같이 쭉쭉 고성장을 하고 안정된 경기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는 투자할 만하지요. 그때는 뭐 이자가 몇십 년 동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즘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고 오락가락하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내릴 때는 갑자기 이자가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올랐다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금리도 그러니까 투자하기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투자를 하든 뭐 하든
자기 돈만 가지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자기 돈만 자금을 딱 마련해 가지고 빚 하나 융자 받은 거 없이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융자 없이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뭐 집을 산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개인 택시를 한다든가 해도 어느 정도 한 반절은 그 융자를 받아서 갚아 나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은 이자 원금 갚으면서도 수익이 남는 먹고 살만한 수익이 떨어진다 하면은 뭐 먹고 살고 또 그동안에 원금 이자 다 갚고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먹고 사는데도 돈 벌고 융자금 다 갚으면은 또 그것도 돈 버는 거고. 잘 될 때는 그게 그렇게 됐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에는 지금이 폐업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여기 집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가게 임대합니다 하고 써붙여 놓은 것이 예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꽤 많이 써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동안에 이 동네에 그렇게 써붙여 놓은 집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내놨다 하면 바로 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써붙인 데는 처음 봅니다. 그게 이제 경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틀립니다. 왜냐? 너무 그런데 투자를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은 파산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투자를 해서 파산을 하는데 갚으라고 할 사람이 누구 있느냐? 장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파산을 해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경매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없는가 보다도 도덕적 해이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0년,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없어서 무조건 재산이 있는 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경매 처분 들어가고 그렇게 했죠. 파산 제도라는 게 없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제도라는 게 옛날보다 좀 그런 제도가 있고부터는 좀 그런 좀 국민들이 좀 회의감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좀 문제가 좀 되긴 돼요, 사실상. 만일에 예를 들어서 파산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사를 하다가 빚을 져서 완전히 그냥 걸어지게 돼서 한 푼도 없다 해도 당신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그리고 뭐 10년 내에 갚지 못하면은 감옥살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법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겠죠. 파산 제도를 신청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면제가 되는 것이 손톱만집도 없다. 그리고 영원히 갚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면책 기간도 면책되고 제척 기간도 없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갚을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10년 안에 뭐 5년 안에
일부라도 갚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5년 이후 내지 10년 이후에는 감옥살이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만일에 법이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자가 지금이 더 내려간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해요. 평생 그 국가에서 채무를 손끝만침도 갚아주지 않는다. 탕감 정책이라는 건 제로다. 옛날에는 한때는 탕감 정책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성실하고 빚을 열심히 갚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성실한 의무자, 소액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분 탕감 정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국가에서 1도 탕감 정책이 없다. 그리고 갚지 않으면은 바로 영창에 들어간다. 감옥살이 하게 된다. 만일에 법이 그렇다면은 옛날에 그 이자가 제로 완전히 양적 완화할 때처럼 이자가 거의 없다 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신용대출도 잘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집을 잡히고 부동산을 잡히고 융자를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니 국가에서 그 채무 관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엄한 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의 그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신용 불량자로 그 등록이 되면은 어디 가서 돈 빌릴 데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신용 불량제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상 그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게. 나중에는 그게 신용 불량자 등록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돈 빌려가기만 하면은 갚지 않는 사람도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은행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줍니다. 신용이 좋으나 나쁘나. 지금에는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등급으로 딱 돼 있고 컴퓨터로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실상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다못해 세금, 전화요금 이런 거 지원하고 체불을 해도 거기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은 고통의 제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파산 제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탕감 정책 이런 것은 국민의 여러 가지 책임 의식이 해이된다. 국민들의 책임 의식이 좀 해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은 나라에서 공짜로 갚아준다는데 우리도 빌리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자만 좀 열심히 갚으면은 나중에 국가에서 탕감 정책이 또 발효가 되면은 완전히 면제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책임 의식이 와해되고 이완이 돼 버리면은 그게 그 반대급부로 성실히 신용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대급부로 그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어떤 놈은 소액 대출을 받아서 안 갚으면은 공짜로 다 면제시켜주고,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불평불만이 팽배하게 되지요. 서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함부로라는 건 아니지만,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컨셉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다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하고 한 5년 이내에 피드백을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리 감독을 한번 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떻든지 하려고 하고, 또 해가 되는 것은 또 피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는 사는 것도 어려운데 돈이 무서워서 어렵게는 살지만은 은행에 가서 돈 1,000만 원이라도 빌리지 않는다. 우리는 배를 고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렵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남의 돈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돈 10원 하나 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은행 돈 무서워서 어떻게 빌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은행의 돈 한 소액으로 좀 빌려. 그러면 나중에 나라에서 탕감 정책이 발효가 되면은 또 갚아줄지도 몰라. 그래서 갚아주면은 몇 천만 원 벌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살면서도 남의 돈은 무서워서 10원 한 장 빌리기 싫은 그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빌리느냐 안 빌리느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남의 돈 10원 한 장 난 안 빌리겠다. 은행 돈 무서운 줄 모르냐? 이런 얘기 합니다. 은행에 돈 빌려줬다가 안 갚아두면 배로 차압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온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중에 그 탕감 정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탕감 정책으로 나중에 갚아주고 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돈을 빌려? 이러면서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안 빌려요. 아주 정말로 먹고 굶어서 죽는 형편이 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빚을 져서 이자를 주더라도 임시로 빌려. 그래서 나중에 나라에서 탕감 정책을 발휘해가지고 뭐 60% 70% 뭐 아니면 100% 갚아주면 좋고, 안 갚아주면은 배 째라.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나가 떨어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런 생각으로 기준으로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기준의 부류가 여러 가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이고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지금 병원에 가 생기고 얼마나 산다고 빚을 내서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면 배짜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실컷 먹자 얼마 산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소액 대출자 아들 성실한 사람들을 갚아준다 그러면 만일에 갚아줬다 아이고야 내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는데 나라에서 소액자들이고 이자를 열심히 낸 사람들은 갚아준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돈 벌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조금씩 그 돈으로 내면서 생활하고 그러면은 아까 또 두 번째 생각하던 그 기준에 있는 사람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 돈 무서워서 못 빌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돈 5천만 원 버는 경우도 있네. 날아서 탕금해 주는 것도 있네. 야 나도 그렇게 할 걸. 아유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서로 이제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그 반발심, 위화감, 정부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다는 걸 그걸 이반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국민 여론이 나쁘게 된다는 얘기죠. 국민 여론도 나쁘고 서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박탈감, 상대 박탈감입니다. 결국은 나는 열심히 세금 내고 한 푼도 빌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저 사람이 한테 이익이 가는구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서로 위화감 이런 게 생기면서 국민의 여론이 나쁘게 되고 국민의 민심이 이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이 여론이 왜 이렇게 나쁜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라 여러 전 세계의 나라들이 정치를 할 때 나는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론과 여론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냐?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정책, 복지 정책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소액 대출을 한 사람들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갚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 그렇게 갚아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도 높고 여론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정책 이반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유 모르게 여론이 나쁘게 되고 지지율도 이상하게 나쁜 곳으로 흐른다는 얘기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반자들은 모든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다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만 발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쁘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세히 보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서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정부로서는 좋은 정책을 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 서로 잘 되는 사람은 원래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속이 불불 끓는다. 그래서 그 삼촌 뭐 누구누구가 삼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남 잘 되는 거는 못 본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저놈은 어렵게 사는데 돈 5천만 원 1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탕금을 해가지고 뭐 삐까삐까 하면서 여기저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사는데 저 살이 통통하게 적어 봐. 나는 지금 비쩍 말라서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라는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로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은 어려운 사람이 빌렸으니까 이게 빚을 못 갚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빚쟁이 국민들만 남겨놓을 수 없잖아.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인데 청년들도 단감 정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뭐 대학교 학자금도 못 갚아서 이게 시정불량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짊어지고 날 청소년, 청장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폈다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허다합니다. 나라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전기료를 사업체, 그 다음에 산업체 이런 데는 전기료를 계산할 때 좀 감액을 많이 해주고 일반 가정에는 누진제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전기료를 많이 계산하도록 그 전기료 계산 징수하는 방법을 차등을 두어서 하자. 옛날에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성질을 냈습니다요. 뭐 사업을 하고 공장 돌리고 산업계에서는 전기를 많이 써도 좀 공장을 많이 돌려가지고 경제를 좀 부흥시키라는 차원에서 전기료를 많이 다운시키는 그런 계산법으로 많이 전기료를 감해준다. 그러면 가정은 뭐냐? 이렇게 서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심이 이반되면서 그게 한때 이슈화 돼가지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참 잘 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하고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온다. 이게 이상하다.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입안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다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의 발상하고 기준하고는 또 틀립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그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겠죠. N 경우의 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몇몇이나 있겠는가. 그런 또 생각도
해볼 만하지요. 사실상. 그 일부분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 장사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완전히 그 죽게 생겼는데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또 국민들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생각하는 국민의 부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게 좀 해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국민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네. 나는 돈이 없어도 융자를 받아도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전기료도 싸게 해주고, 가게세도 뭐, 탕감해주고, 뭐 세금도 탕감해주고, 야, 괜찮네. 그런 생각도 한다는 얘기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영업이 안 된다니까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그런 파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지율이 이상하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 거기에 비례해서 지지율이고 여론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원칙인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그 정치인이나 그 정부나 전 세계 이 지도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나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전국을 찌르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것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